동지랑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동지랑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만. 동지가 겨울이 지극하다. 그래서 동지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낮이 짧은 날이에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근처가 제일 짧어. 21일, 23일 사이가 제일 짧어. 동지가 이제 낮이 제일 짧고 음기가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새롭게 반전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극 필반이라 하거든. 그게 예전에 그 시계추 아세요? 시계추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즘은 이런 시계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갖고 태엽 시계들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근데 요게 요 끝에까지 이렇게 오르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반전되는 특이점이 발생을 해요. 그렇겠지. 그리고 진짜 미세하게 생각하면 정지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뭔가 정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가 요게 에너지가 반전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지. 요 맨 끝에까지 이르러서 반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동지예요. 양기가 끝에까지 이르러서 음기가 끝에까지 이르러서 양으로 반전하는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쁜 것들이 잘 이렇게 신생아들 금줄 치듯이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이제 어른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신생아들은 이제 약하니까 그래서 요 양기가 새로 북돋아 올 때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극에 이르면 반대로 에너지가 반대로 돈다는 거예요. 그때 요 기운이 잘 되도록 주변을 잘 단도리하고 새롭게 하는 게 요 동지의 의미예요. 동지의 의미. 예. 그래서 요때 동지주머니라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팥이나 곡식을 올려놓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그게 동지주머니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남아서 이제 팥 사서 올리잖아. 쌀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동지주머니는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잘 몰라. 동지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 찾아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애동지라는 거예요. 애동지. 요 음이 꽉 차서 양이 시작된다는 거는 주역으로 말하면 지뢰 복해. 이게 치거든요. 곤캐, 치, 땅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벼락 요거예요. 요게 동직회예요. 지뢰 복회, 회복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음기가 꽉 찼다가 요 앞에 쾌는 뭐냐면 중지 곤캐. 여기서 요게 이제 하나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양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 그거라니까. 그래서 요 기운이 이렇게 차올라 가기 때문에 요때 좋은 걸 좀 해놓으면 이게 이제 튼실하게 올라오는 거지. 어렸을 때 보약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동지나 이런 24절기는 다 양력이에요. 양력이에요. 그래서 동지가 안 바뀐다고. 내일 모레가 초하루일 걸? 그러니까 음력은 왔다 갔다 해. 음력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양력은 안 바뀐다고. 지금 우리는 양력 쓰니까 옛날에는 이제 동지 입춘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지금은 음력 설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잖아. 아니, 맞잖아. 그렇게 해서 이게 동지는 양력이니까 음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력 기준이었으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지가 초순에 들고 중순에 들고 동지달이 11월이에요. 11월에 동지달이에요. 김부자의 달타령에 보면 11월에 동지달이야. 동지 팥죽 먹는 달. 이렇게 나온다고 달타령에. 11월인 거고 초중 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초는 언제냐면 1일부터 10일. 그다음에 이거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30일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3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하고 양력의 문제로 인해서 동지가 요때 들 때도 있고
요때 들 때도 있고 요때 들 때도 있어. 그러면 요때 들면 애동지. 요거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동지. 이거는 이제 노동지라 그래요. 노동지라고 그래요. 노동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주나라 때 설이었거든, 동지가. 태양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1월 1일 이렇게 정해버렸거든. 그래서 설날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설날로 시작점으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태양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아, 주나라 때는 태양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사고를 했구나. 달 중심 아니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살 더 먹는다라는 게 있어요. 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렇게 해서 동지가 일찍 들으면 애들은 한 살을 빨리 먹는데, 그래서 일찍 들으면 애들이 좋아한대. 그래서 애동지예요. 어린애들은 한 살 더 먹고, 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내가 어른이 되면 뭘 해봐야지. 네.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고요. 그지 같죠? 그리고 늦게 들면 노인들이 좋아한대. 한 살이라도 덜 먹는데. 왜 얼마 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윤석열 나이 뭐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젊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뭐 그런 거. 그래서 노인이 좋아한다 그래서 노동지. 애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애동지. 여기는 이제 스님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중동지.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애동지 때는 뭐 5번이 애동지래. 예.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초하루니까 동지라고 해봐야 토요일이 초하루니까 월요일이 동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초 3일쯤 되겠네. 그냥 음력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요 앞에 드니까 애동지. 그리고 애동지 때는 뭐 팥죽을 안 먹고 뭐 팥떡을 먹는다고 그 개구라. 개구라 그 동국세식이나 열왕세식이나 이런 세시풍속을 기록한 데 보면 뭐 팥떡 먹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뭐 애동지 때는 삼신할머니가 애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삼신할머니가 원래 7살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7살까지 보호해 주는 거야. 7살. 7살 정도까지. 삼신칠석해서 3 플러스 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0살이 되는 거예요. 뭐 10살이라고 해도 돼. 뭐 관계없어요. 별로 안 중요해. 그 할매 늙어가지고 작동도 잘 못해요. 그리고 병원에 일거리 다 뺏겨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 없고 뭐 보호할 만한 애도 별로 없어요. 그 애도 없는데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는데 그 할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 관절염 지 다리만 나가지. 아유 그 할매 뭘 하겠어. 자 그래서 요 애를 이제 뭐 보호해 준다. 그 함신 할머니가 보호해 주는데 그게 영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별 필요 없는 얘기고 삼신 할머니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할매가 또 이게 팥죽 알레르기가 있대. 그래서 팥떡을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뭐냐면 팥이 문제인 거거든. 근데 팥죽 알레르기가 있으면 팥떡에도 알레르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팥죽을 하면 무서워서 못 온대. 야,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예. 동국세식이나 이런 데 보면 공공씨의 아들이 팥을 무서워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와도 이런 얘기 삼신 할머니가 팥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족보도 없는 얘기야. 그래서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서 팥떡 애들한테는 팥떡이 죽보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그리고 팥떡이 이게 팥시루떡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팥시루떡. 팥시루떡. 그래서 오늘 팥떡 좋네. 아유 애도 아닌데. 그래서 팥떡 먹겠구만. 아유. 자,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을 보면 떡국 먹죠.
그래서 팥죽, 죽이 떡보다는 하급 음식입니다. 재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봐. 예전에는 그 재료 단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찌개가 국보다 상급 음식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찌개 문화는 얼마 안 된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 왜? 찌개는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국에 비해서. 지금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지금은 잘 살 때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다니까. 그래서 팥죽보다 팥떡이 재료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떡이 더 고급 음식이야. 그런데 이 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겨울에 3번 죽을 먹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팥죽을 먹고 동지 때 팥죽 먹고 12월 8일에 나팔죽을 먹어요. 나팔죽을 먹고 그 다음에 죽은 아니지만 설에 떡국이 약간 죽하고 비슷해. 느낌이. 왜? 그게 모든 곳을 다 칠해서 다 커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건더기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속이 잘 안 씻길 수도 있고 어딘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죽을 먹으면 싹 도포 겔포스지 쫙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주변에 바를 때도 바르거나 이렇게 할 때 결계를 치는 거거든. 그게 나쁜 게 안 들어오라고. 그때 이제 떡보다 죽이 찰지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을 다 도포할 수 있는 거야. 팥떡 갖고 벽을 칠한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되겠나? 팥죽 갖고 해봐라. 그럼 되지. 그래서 죽문화가 있다니까. 그래서 새해 시작과 관련해서 이 죽과 관련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팥죽하고 떡국. 팥죽하고 떡국.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이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요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된 뒤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는데, 제가 주장한 거 있잖아. 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거 내가 얘기해 준 거야. 팥죽으로 집안 대문 밖에다가 임금왕자 써라. 그거 내가 진짜 오래전부터 그거 내가 조조 얘기해서 봤거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조조면 기원 전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나라 망하고 저거니까 한 2200년, 2100에서 22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때 이야기에도 저게 나와요. 임금왕자 쓰는. 그래서 그게 원래 문짝에 쓰는 건 아닌데 그게 원래 손바닥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 허공 이런 데 쓰는 거거든. 내가 이런 야리한 거는 진짜 이 나라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크게 힘들지 않은 거를 했을 때 긍정적이면 그냥 하면 돼. 그래서 그건 언제 하는 거냐면 원래는 동지시에 동지시가 있어요. 달력에 보면 동지시.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딱 못 맞추겠어요. 난 그거 일도 있고 잘 안 돼요. 땡겨서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는 언제나 땡기는 거지 늦춰서 하는 건 없어. 생일도 땡겨서는 먹어도 늦춰서는 환갑도 정 안 되면 땡기기는 해도 늦추진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환갑이나 이런 생일이 있어. 그러면 땡겨서 해. 그리고 우겨서 그날 한 번 더 해. 인생은 그런 거다. 약간 미치면 인생이 즐거워. 너무 미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약간만 미쳐야 돼. 그리고 체면을 너무 차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약간 무너질 때가 재밌어.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인도 갔다 와서 나 인도 가기 싫다. 청강신보살님 내 대신 인도 좀 갔다 와. 난 힘들어. 자, 그러면 인도 갔다 와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